관내 치안을 책임지는 남부경찰서의 아침은 언제나 서슬퍼런 긴장감 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긴장감의 근원에는 바로 이 경찰서의 절대 권력자 박동철 서장이 있었지요. 정년퇴직을 불과 몇 해 앞둔 노장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롭게 살아있었고 그의 존재감은 경찰서 전체를 짓누르는 듯 했습니다. 그는 소통하는 리더십이니 따뜻한 조직 문화니 하는 요즘 시대의 흐름과는 완전히 담을 쌓은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사전에는 오직 규칙, 질서, 복종만이 존재할 뿐이었고 아주 사소한 실수나 규정 위반조차 용납하는 법이 없었죠. 부하 직원들은 박 서장의 호출이라도 받는 날에는 마치 저승사자 앞에 끌려가는 죄인처럼 얼굴이 사색이 되어 그의 방으로 향해야 했습니다. 오늘 아침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박 서장은 막내 순경이 야간 근무 중 순찰일지를 잘못 기재했다는 보고를 받자마자 당장 그 순경과 직속 팀장까지 자신의 방으로 호출했습니다. 넓고 휑한 서장실 안, 박 서장은 책상 뒤편의 큼지막한 의자에 앉아 팔짱을 낀 채 문 앞에 부동자세로 서 있는 두 사람을 싸늘하게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입에서는 불호령 대신 얼음처럼 차갑고 날카로운 말들이 비수처럼 쏟아져 나왔습니다. 김순경, 자네는 경찰 제복 입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나? 이런 기본적인 일지 작성 하나 제대로 못하면서 누굴 지키고 뭘 하겠다는 건가? 자네 같은 정신 상태로 어떻게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겠다는 거야? 그는 김순경의 변명을 들을 생각조차 하지 않고 몰아붙였습니다. 옆에 서 있던 팀장에게도 불똥이 튀었지요. 이 팀장, 자네는 부하 관리 감독을 어떻게 하길래 이런 한심한 일이 벌어지나? 팀원 하나. 제대로 교육 못 시키는 사람이 무슨 팀장 자격이 있어? 당장 심할서 제출하고 김순경은 오늘부로 민원실 안내나 맡도록 해. 그의 목소리에는 조금의 온기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냉혹한 질책과 처벌만이 있을 뿐이었죠. 김순경의 얼굴은 이미 눈물범벅이 되어 있었고 베테랑 형사인 팀장조차 그의 서슬퍼런 기세 앞에서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경찰서 내에서 저승사자 박이라는 그의 별명은 결코 허명이 아니었습니다. 직원들은 그의 눈밖에 나는 것을 죽기보다 두려워했고 그의 앞에서는 언제나 숨막히는 긴장감 속에서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기분으로 근무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부하 직원들을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은 박 서장은 퇴근 시간이 되자 언제 그랬냐는 듯 딱딱하게 굳었던 표정을 풀고 자신의 검은색 고급 세단에 올랐습니다. 그가 직접 운전하는 차는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경찰서 정문을 빠져나갔지요. 하지만 그의 퇴근길은 보통 사람들처럼 집으로 바로 향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매일같이 퇴근길에 집 근처에 있는 시민공원에 들러 잠시 시간을 보내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결코 휴식이나 여유를 즐기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제복을 벗고 편안한 등산복 차림으로 갈아입었지만 그의 몸에서는 여전히 쉽사리 다가가기 힘든 위압적인 기운이 흘러나왔고 그의 눈빛은 공원 안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볼 듯 날카롭게 번뜩였습니다. 그는 공원 중앙의 벤치에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앉아 주변 풍경을 둘러보았습니다. 해질녘의 공원은 평화로웠습니다. 아이들은 잔디밭 위를 뛰어놀며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고 젊은 연인들은 다정하게 손을 잡고 산책을 즐겼으며 어르신들은 정자에 모여 앉아 장기를 두거나 감소를 나누고 있었지요. 하지만 박 서장의 눈에는 그런 평화로운 풍경들이 그다지 아름답게 보이지 않는 듯 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오히려 공원 곳곳에 숨어 있는 무질서와 규칙 위반의 모습들만이
더 선명하게 들어왔습니다. 잔디밭에 버려진 과자 봉지, 목줄 없이 뛰어다니는 애완견, 벤치에 누워 잠든 노숙인, 그리고 무엇보다 그의 심기를 가장 불편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시끄럽게 떠들며 몰려다니는 요즘 젊은이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마침 근처 농구장에서 일단의 젊은이들이 우통을 벗어젖힌 채 거친 욕설을 섞어가며 농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요란한 고함 소리와 웃음소리가 공원의 평화를 깨뜨리는 듯 했지요. 박 서장은 그 모습을 못마땅한 표정으로 혀를 차며 지켜보았습니다. 그의 미간에는 깊은 주름이 잡혔고 입에서는 자신도 모르게 불만 섞인 중얼거림이 새어나왔습니다. 쯧쯧 요즘 것들은 공공장소에서 지켜야 할 예의범절이라는 걸 배우지 못했나? 저런 것들을 가만 놔둬서야 원사회 기강이 제대로 서겠나? 그는 마치 자신의 관할 구역을 순찰하는 형사처럼 공원 안의 모든 사소한 무질서들을 하나하나 눈에 담으며 못마땅함을 표출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평화로운 휴식을 즐기는 시민들의 모습보다는 잠재적인 범죄자나 규칙 위반자들의 모습만이 더 크게 들어오는 듯 했습니다. 그에게 이 공원은 휴식의 공간이 아니라 여전히 감시하고 통제해야 할 또 다른 치안 현장이었던 것이지요. 그는 벤치에 앉아 있는 짧은 시간 동안에도 단 한순간도 긴장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그의 온몸에서는 여전히 서슬퍼런 기운이 흘러나왔고 그의 존재만으로도 주변 공기를 무겁게 만드는 듯 했습니다. 정년퇴직을 앞둔 노 경찰서장의 모습이라고는 믿기 힘들 정도의 날카로움과 엄격함이었습니다. 박동철 서장이 싸늘한 눈빛으로 공원의 무질서를 개탄하고 있을 무렵 공원 반대편 후문 쪽에서는 20살 남짓한 청년 하나가 세상을 다 가진 듯한 거만한 표정으로 당장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김철수. 일부러 찢어놓은 듯한 청바지에 목이 늘어난 티셔츠, 값비싸 보이지만 어딘지 모르게 어설픈 짝퉁 느낌이 나는 운동화 차림새는 누가 봐도 건들거리는 불량 청년의 모습 그대로였지요. 귀에는 시끄러운 힙합 음악이 흘러나오는 에어팟을 꽂은 채 그는 고개를 까딱거리며 리듬을 타는 듯 걷고 있었지만 그 눈빛에는 세상 모든 것에 대한 불만과 냉소가 가득했습니다. 그는 마치 세상의 모든 규칙과 규범을 비웃기라도 하듯 삐딱한 자세로 어깨를 활짝 펴고 걸으며 주변 사람들의 시선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김철수는 소위 말하는 문제아였습니다. 부모님은 그가 어릴 적 이혼했고 각자 재혼하여 새로운 가정을 꾸리느라 그에게는 제대로 된 관심과 사랑을 주지 못했습니다. 할머니 손에 맡겨져 자라면서 그는 늘 애정에 굶주렸고 세상에 대한 불만과 반항심을 품게 되었지요. 학교 공부에는 전혀 흥미를 붙이지 못했고 고등학교는 간신히 졸업했지만 대학 진학은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대신 그는 비슷한 처지의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며 PC방을 전전하거나 오토바이를 타고 밤거리를 질주하며 위태로운 청춘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기는 했지만 며칠을 버티지 못하고 그만두기 일쑤였고 늘 돈에 쪼들리면서도 허영심 때문에 자신의 분수에 맞지 않는 소비를 하곤 했습니다. 그의 삶에는 미래에 대한 희망이나 건전한 목표의식 대신 오직 현실에 대한 불만과 즉흥적인 쾌락 추구만이 남아있는 듯 했습니다. 공원에 들어선 김철수는 잔디밭에 돗자리를 펴고 평화롭게 담소를 나누는 가족들의 모습을 보자 코웃음을 쳤습니다. 지들만 잘났지. 역겨운 위선자들 같으니라고. 그는 이유 없는 반감에 사로잡혀 일부러 그들 근처를 지나가며 들고 있던 빈 음료수 캔을 잔디밭에 휙 던져버렸습니다. 아무도 그의 행동을 제지하지 않았고
그는 그것이 마치 자신의 힘이라도 되는 양의기양양하게 어깨를 으쓱거렸지요. 그는 잠시 벤치에 앉아 다리를 꼬고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을 삐딱한 시선으로 훑어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모든 것이 지루하고 따분하게만 보였습니다. 그때 문득 그는 주머니 속 담뱃갑을 만지작거렸습니다. 밤새 PC방에서 게임을 하느라 쌓인 피로와 짜증을 담배 연기로 날려버리고 싶다는 강한 충동을 느꼈지요. 하지만 공원 안은 금연구역이었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는 듯 했지만 이내 그의 마음속에서는 까짓거 걸리면 벌금 좀 내면 되지 하는 반항심과 여기서 피우면 더 짜릿할 것 같은데 하는 어리석은 객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는 주변을 슬쩍 둘러보았습니다. 마침 공원 중앙에 있는 공공 화장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 저기라면 아무도 모르겠지. 그는 입가에 비죽이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화장실 입구에는 빨간색 바탕에 흰색 글씨로 공원 전체 금연구역입니다.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라는 경고 문구가 선명하게 붙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철수는 그 경고 문구를 마치 장식품이라도 되는 양 무시하고 안으로 성큼 들어섰습니다. 그의 행동에는 사회의 규칙과 약속 따위는 자신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듯한 오만함과 무책임함이 가득했습니다. 화장실 안은 다행히 아무도 없었습니다. 김철수는 콧노래까지 흥얼거리며 가장 안쪽 칸으로 들어가 문을 안에서 걸어 잠갔습니다. 비좁고 약간은 퀴퀴한 냄새가 나는 공간이었지만 그는 오히려 이런 폐쇄된 공간이 주는 은밀함에 만족감을 느끼는 듯했지요. 그는 익숙한 솜씨로 담뱃갑에서 담배 한 개비를 꺼내 입에 물고 주머니 속 라이터를 꺼내 불을 붙였습니다. 치익하는 소리와 함께 빨간 불꽃이 피어올랐고 담배 끝이 타들어가며 매캐한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깊게 연기를 빨아들였다가 천천히 그리고 만족스럽다는 듯이 내뿜었습니다. 역시 담배는 이 맛이지. 그는 금지된 구역에서 그것도 몰래 피우는 담배 맛이 마치 꿀맛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스마트폰을 꺼내 시끄러운 힙합 음악을 다시 틀었습니다. 비좁은 화장실 칸 안은 순식간에 독한 담배 연기와 요란한 음악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그는 마치 자신만의 작은 왕국이라도 세운 듯 의기양양하게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잠시 동안의 일탈을 만끽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지금 저지르고 있는 이 어리석은 행동 하나가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거대한 태풍의 시작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그저 눈앞의 쾌락에 취해 있을 뿐이었습니다. 김철수가 화장실 칸 안에서 금지된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잠시 동안의 쾌락에 빠져 있을 때 공원 벤치에 앉아있던 박동철 서장은 슬슬 자리에서 일어나 집으로 돌아갈 채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집에 들어가기 전 마지막으로 화장실에 들르기로 했지요. 평소의 습관처럼 그는 주변을 한번 훑어보고는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음을 확인하고 공공 화장실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화장실 입구에 붙어 있는 금연 표지판을 보며 그는 속으로 쯧쯧 저런 걸 붙여놓으면 뭐하나. 안 지킬 놈들은 어차피 안 지킬 텐데 하고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그의 생각은 불과 몇 초 후에 현실이 되어 그의 눈앞에 나타날 참이었습니다. 화장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그의 예민한 후각을 강타하는 것은 다름 아닌 역한 담배 연기 냄새였습니다. 그것도 아주 최근에 피운 듯 매캐하고 독한 냄새가 화장실 전체에 자욱하게 퍼져 있었지요. 박 서장의 표정이 순식간에 싸늘하게 굳어졌습니다.
그의 두 눈에서는 마치 레이저라도 나올 듯 날카로운 빛이 뿜어져 나왔고 그의 미간에는 깊은 골이 패였습니다. 어떤 정신 나간 놈이 감히 공공 화장실에서 담배질이야? 그는 속으로 욕설을 곱씹으며 냄새의 근원지를 찾아 안쪽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의 발걸음에는 이미 분노와 짜증이 가득 실려 있었지요. 그는 가장 안쪽 한 문틈 사이로 희뿌연 담배 연기가 새어나오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그 문 앞에 버티고 서서 안의 인물이 나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마치 사냥감을 기다리는 맹수처럼 그의 온몸에서는 차갑고도 위협적인 기운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철컥하는 소리와 함께 화장실 칸 문이 안에서 열리고 김철수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여전히 불이 붙어 있는 담배가 들려 있었고 입에서는 마지막으로 빨아들인 듯한 담배 연기가 흘러나오고 있었지요. 그는 문 앞에 버티고 서 있는 박 서장을 발견하고는 깜짝 놀라 잠시 멈칫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그는 뭐야, 이 늙은이는? 하는 듯한 귀찮고 불쾌한 표정을 지으며 박 서장을 지나쳐 세면대 쪽으로 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박 서장이 그의 앞을 가로막고 섰습니다. 그리고는 조금의 망설임이나 부드러움도 없이 마치 취조실에서 범죄자를 다루듯 싸늘하고 거친 목소리로 그를 쏘아붙였습니다. 박 서장의 평소 성격 그대로였지요. 아! 그의 낮고 위압적인 목소리가 조용한 화장실 안을 울렸습니다. 김철수는 저도 모르게 움찔하며 박 서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너 이 자식, 지금 내 눈깔은 장식품으로 달고 다니는 거냐? 여기가 내 놈 담배나 쳐 피우고 재나 터는 재떨이로 보이냐고 묻잖냐? 박 서장은 처음부터 김철수를 자식, 놈이라고 부르며 인격적으로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경찰서장으로서의 위엄이나 어른으로서의 점잖음 대신 오직 상대를 찍어 누르려는 듯한 분노와 경멸만이 가득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마치 날카로운 송곳처럼 김철수를 꿰뚫을 듯이 노려보고 있었지요. 김철수는 박 서장의 갑작스럽고도 험악한 욕설과 태도에 순간 당황했지만 이내 그의 속에서 잠자고 있던 반항심과 오기가 격렬하게 고개를 쳐들었습니다. 이 늙은이가 보자 하니깐 진짜. 그는 지지 않고 훨씬 더 거친 쌍욕으로 맞받아쳤습니다. 아, 신발. 놀래라. 뭐야, 이 늙은 놈이 아침부터 사람한테 시비를 걸고 발광이야? 내 놈 눈깔에는 내가 담배 피우는 것만 보이고 이 화장실 더러운 건 안 보이냐? 냄새 맡고 뚜껑 열렸냐? 꺼지라고 좀. 내 놈 앞가림이나 잘해. 김철수는 박 서장을 향해 손가락질까지 하며 악을 썼습니다. 그는 상대가 그저 나이 많고 힘없는 늙은이라고 얕잡아보고 함부로 막말을 퍼부었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지금 누구 앞에서 어떤 존재 앞에서 겁대가리 없이 날뛰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의 어리석고도 위험한 도발은 이제 막 그 서막을 올렸을 뿐이었습니다. 화장실이라는 밀폐된 공간 안에서 악명 높은 경찰서장과 겁없는 불량 청년 사이에 일촉즉발의 팽팽한 신경전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얼마나 끔찍할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을 향해 늙은 개자식, 틀딱 꼰대 같은 상스러운 욕설을 거침없이 퍼붓고 심지어 손가락질까지 하며 대드는 김철수의 당돌함을 넘어선 무모함에 박동철 서장의 입가에는 실소를 동반한 싸늘한 분노가 어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지위와 나이를 떠나서 이렇게까지 노골적으로 자신에게 반항하고 모욕을 주는 인간은 실로 오랜만에 겪어보는 것이었지요. 그의 속에서는
당장이라도 저 버릇없는 어린 놈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싶은 충동이 부글부글 끓어올랐지만 그는 오랜 세월 다져온 냉철함으로 가까스로 그 충동을 억눌렀습니다. 그는 여기서 저런 하찮은 놈과 똑같이 흥분해서 맞붙어봤자 얻을 것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대신 그는 다른 방식으로 훨씬 더 효과적이고 잔인한 방식으로 김철수에게 공포가 무엇인지 그리고 자신이 누구인지를 똑똑히 가르쳐 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박 서장은 갑자기 모든 말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는 아무런 표정 변화 없이 오직 그의 두 눈에 모든 감정을 응축시킨 듯 얼음처럼 차갑고도 살기 등등한 눈빛으로 김철수를 꿰뚫어 볼 듯이 응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마치 잘 벼려진 칼날 같아서 보는 이로 하여금 온몸의 털이 곤두서고 등골이 오싹해지는 듯한 본능적인 공포감을 느끼게 했습니다. 그는 김철수의 동공 깊숙한 곳을 집요하게 파고들며 그의 영혼마저 얼어붙게 만들 듯한 무언의 압력을 가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욕설을 퍼붓던 그의 입은 굳게 닫혔지만 그의 전신에서 뿜어져 나오는 위압적인 기운과 살벌한 눈빛은 그 어떤 폭언보다 더 직접적이고 강력한 위협으로 김철수를 짓눌렀습니다. 김철수는 처음에는 박 서장의 그런 갑작스러운 변화에 잠시 어리둥절했지만 이내 그의 살벌한 눈빛과 온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섬뜩한 기운 앞에서 저도 모르게 단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뭐야, 이 영감 눈빛이 왜 저래 사람 죽일 것 같잖아. 그는 애써 태어난 척 여전히 삐딱한 자세로 서서 박 서장을 마주보려 했지만 자신도 모르게 시선을 피하게 되고 마른 침을 삼키게 되었습니다. 박 서장의 침묵은 단순한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폭풍전야의 고요함처럼 언제 터질지 모르는 거대한 분노와 위협을 내포하고 있는 듯 했지요. 김철수는 갑자기 화장실 안의 공기가 극도로 차갑고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좁고 폐쇄된 공간이라는 사실이 새삼 그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박 서장은 여전히 아무 말 없이 김철수를 노려보며 천천히 그에게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그 거리는 서로의 숨결이 느껴질 만큼 가까웠지요. 김철수는 자신도 모르게 뒷걸음질 치려 했지만 마치 발이 바닥에 붙어버린 듯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박 서장은 김철수의 귓가에 거의 닿을 듯 말 듯한 거리에서 아주 낮고 조용하지만 그래서 더욱 소름 끼치도록 위협적인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어린 놈의 자식이 정말 용감한 건지 아니면 그냥 멍청한 건지 모르겠구나. 그의 목소리에는 비웃음과 함께 얼음 같은 냉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내 놈이 오늘 누구한테 개겼는지 곧 알게 될 거다. 아주 처절하게 말이지. 그는 김철수의 어깨를 마치 먼지를 털어내듯 툭툭 치고는 다시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의 행동은 지극히 사소했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명백한 경고이자 앞으로 닥쳐올 불행에 대한 예고였습니다. 김철수는 박 서장의 말과 행동에 온몸의 피가 얼어붙는 듯한 공포를 느꼈습니다. 그는 이제 확신했습니다. 이 늙은이는 결코 평범한 노인이 아니라는 것을. 그의 눈빛, 그의 말투, 그의 몸짓 하나하나에는 평범한 사람에게서는 느낄 수 없는 뭔가 위험하고 강력한 기운이 서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그는 너무나 큰 실수를 저질렀고 이제 와서 사과하거나 용서를 빌기에는 너무 늦어버린 것 같았지요. 그의 마음속에는 뒤늦은 후회와 함께 저 영감이 대체 누굴까 하는 불안한 의문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애써 두려움을 감추고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라도 지키려는 듯 떨리는 목소리로 허세를 부렸습니다. 뭘 어쩔 건데 늙은이가 힘이나 제대로 쓰겠어? 빨리 길이나 안 비켜?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확연히 기어들어가고 있었고 그의 눈빛은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박 서장은 그런 김철수의 마지막 발악을 가소롭다는 듯이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김철수와 입씨름을 할 가치조차 느끼지 못하는 듯 했지요. 그는 대신 김철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의 옷차림새, 신발, 얼굴의 작은 흉터 하나까지 아주 천천히 가리고 꼼꼼하게 훑어보았습니다. 마치 그의 모든 것을 자신의 머릿속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이라도 하려는 듯이 말입니다. 김철수는 그 집요하고도 차가운 시선 앞에서 마치 발가벗겨진 듯한 수치심과 함께 자신이 거대한 덫에 걸려들었다는 불길한 예감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빨리 이 숨막히는 공간을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는 남은 담배를 급하게 몇 모금 더 빨아들이고는 다음 행동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어떤 행동을 하든 그는 이미 박동철 서장이라는 무서운 존재에게 단단히 찍혀버린 후였습니다. 그의 앞날에는 이제 먹구름이 짙게 드리워지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박동철 서장의 얼음장같이 차갑고 살기등등한 눈빛 앞에서 김철수는 생전 처음으로 자신의 목숨에 대한 위협 같은 것을 느꼈습니다. 단순한 꾸짖음이나 훈계가 아니었습니다. 눈앞의 늙은이는 마치 금방이라도 자신을 잡아먹을 듯한 맹수처럼 온몸으로 위험한 기운을 뿜어내고 있었지요. 그의 오만하고 반항심 가득했던 마음은 어느새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은 극심한 공포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온몸의 감각이 비명을 지르고 있었어요. 도망쳐야 한다고, 어떻게든 이 미친 늙은이의 시야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는 마지막 남은 담배를 거의 입술이 타들어갈 정도로 깊게 그리고 아주 빠르게 빨아들였습니다. 그의 손은 이제 누가 봐도 확연히 알 수 있을 정도로 심하게 떨리고 있었고 이마에서는 식은 땀이 비오듯 흘러내려 시야를 가릴 지경이었지요. 평소에는 구수하게 느껴졌던 담배 연기가 오늘은 마치 독약처럼 느껴졌고 숨을 쉴 때마다 가슴이 답답하고 역겨운 기분마저 들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어떻게 하면 이 자리를 빨리 벗어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박 서장은 마치 그의 속마음을 다 꿰뚫어 보고 있다는 듯 여전히 미동도 없이 그의 앞을 가로막고 서서 싸늘한 눈빛으로 그를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돼. 어떻게든 여기서 빠져나가야 해. 김철수는 거의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는 마지막 남은 자존심과 허세를 쥐어짜내어 이 상황을 그냥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승리로 마무리 짓고 싶다는 어리석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는 아직 불씨가 벌겋게 남아있는 담배꽁초를 바닥에 아무렇게나 던져버렸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지막 반항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길을 보여주고 싶다는 듯 박 서장의 깨끗하게 닦인 구두 바로 앞을 향해 보란 듯이 퇴 하고 진한 가래침까지 뱉었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승리자처럼 의기양양하게 그러나 속으로는 겁에 질려 황급히 아직 불씨가 채 꺼지지 않아 희미한 연기를 피워 올리는 담배꽁초를 자신의 더러운 운동화 바닥으로 지근지근 지지겨 껐습니다. 그의 행동 하나하나에는 박 서장에 대한 극도의 경멸과 무시 그리고 마지막까지 꺾이지 않으려는 철없는 객기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지요. 신발, 재수없는 영감탱이 같으니라고. 똥이 무서워서 피하나 더러워서 피하지. 다시는 마주치지 말자. 이 꼰대가.
김철수는 마지막으로 악담을 퍼붓고는 그대로 뒤돌아서 화장실 출구를 향해 거의 뛰다시피 달려갔습니다. 그는 박 서장의 어깨를 일부러 있는 힘껏 거칠게 밀치며 지나갔고 그 바람에 박 서장의 몸이 살짝 휘청거렸습니다. 하지만 김철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마치 지옥에서 탈출이라도 하듯 허겁지겁 화장실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그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고 등 뒤에서는 여전히 박 서장의 살기 어린 시선이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행동이 어떤 끔찍한 결과를 불러올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채 오직 이 순간의 위기를 모면했다는 어리석은 안도감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김철수가 도망치듯 사라진 후에도 박동철 서장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인해 이제는 하얗게 질려 보일 정도였고 그의 두 눈은 방금 전 김철수가 뱉어놓은 더러운 침 자국과 바닥에 보기 흉하게 지시겨진 담배꽁초를 응시하고 있었지요. 그의 굳게 담은 입술 사이로는 개 같은 이런 낮은 읊조림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는 평생을 경찰로서 온갖 흉악범들을 상대해왔지만 오늘처럼 자신을 대놓고 모욕하고 조롱하며 마지막까지 인간 이하의 추악한 모습을 보인 놈은 처음이었습니다. 그것도 이제 겨우 20살을 넘겼을까 말까 한 피라미 같은 어린 놈에게 말입니다. 그의 자존심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짓밟혔고 그의 분노는 이제 단순히 화를 내는 수준을 넘어 상대의 존재 자체를 지워버리고 싶다는 섬뜩한 사리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허리를 굽혀 바닥에 떨어진 담배꽁초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아직도 매캐한 냄새와 함께 희미하게 연기가 피어오르는 꽁초. 그것은 김철수가 남기고 간 오만함과 무례함의 증거였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항상 가지고 다니던 깨끗한 손수건을 꺼내 마치 흉악범이 남긴 지문이라도 채취하듯 조심스럽게 그 꽁초를 집어들었습니다. 그의 손길은 놀랍도록 침착했지만 그 눈빛에는 내 놈은 이제 내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냉혹한 확신이 서려 있었지요. 그는 손수건에 싼 꽁초를 자신의 안주머니 깊숙이 넣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담배꽁초가 아니었습니다. 김철수의 운명을 결정지을 중요한 증거물이자 박 서장의 분노를 상징하는 징표였습니다. 그는 김철수라는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그 젊은이에게 감히 법과 질서를 우롱하고 경찰서장의 권위에 도전한 대가가 얼마나 처절하고 끔찍한 것인지를 반드시 아주 똑똑히 가르쳐 주기로 다시 한번 굳게 마음먹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법적인 처벌을 넘어선 그의 인생 전체를 나락으로 떨어뜨릴 만한 혹독한 시련을 안겨줄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화장실 세면대에서 손을 씻고 흐트러진 옷매무새를 단정히 가다듬었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그러나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차갑고 무거워진 발걸음으로 화장실 문을 나섰습니다. 공원의 해질녘 풍경은 여전히 아름답고 평화로워 보였지만 그 평화로운 풍경 아래에서는 이제 막 한 젊은이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거대한 복수의 폭풍우가 조용히 그러나 무섭게 태동하고 있었습니다. 공원을 빠져나온 박동철 서장은 곧바로 자신의 검은색 세단에 올라탔습니다. 그는 시동을 걸기 전에 잠시 눈을 감고 깊게 심호흡을 하며 들끓는 분노를 가라앉히려 애썼지요. 이성을 잃고 감정적으로 행동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복수는 차갑고 냉정하게 그리고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가장 효과적이고 확실하게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경찰 조직과 권력을 이용하여 김철수라는 놈을 합법적으로 그러나
아주 철저하게 파멸시킬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휴대폰을 꺼내들어 단축 다이얼 1번을 길게 눌렀습니다. 상대는 바로 남부경찰서 내에서도 박 서장의 그림자이자 수족으로 불리는 강력계의 베테랑 형사팀장 백승호 반장이었습니다. 백 반장은 박 서장의 명령이라면 물불 가리지 않고 처리하는 충성심이 강하면서도 수사 능력 또한 뛰어나 박 서장이 가장 신임하는 인물 중 하나였지요. 네, 반장 백승호입니다. 서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전화는 신호음이 2번 울리기도 전에 연결되었고 수화기 너머에서는 긴장감이 가득한 백 반장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박 서장은 최대한 감정을 억누르며 낮고 차분한, 그러나 그 안에 숨길 수 없는 분노가 담긴 목소리로 명령을 내렸습니다. 백 반장, 나 박 서장이다.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토씨 하나 틀리지 말고 귀담아 듣고 즉시 실행하도록. 네, 서장님, 분부만 내리십시오. 백 반장은 박 서장의 심상치 않은 목소리 톤에서 무언가 큰일이 벌어졌음을 직감하고 바짝 긴장했습니다. 박 서장은 조금 전 공원 화장실에서 자신에게 인간 이하의 모욕을 안긴 김철수의 인상착의를 아주 상세하고 정확하게 묘사하기 시작했습니다. 20살 안팎으로 보이는 젊은 놈 하나가 있다. 키는 175가 조금 안 돼 보이고 몸은 비쩍 마른 편이다. 머리카락은 돼지털처럼 뻣뻣한데 노랗게 물을 들였고 눈썹은 문신을 했는지 시커멓고 송충이처럼 두껍다. 옷차림은 찢어진 검은색 청바지에 싸구려 티나는 파란색 후드티를 걸치고 있었고 귀에는 에어팟인지 뭔지를 꽂고 있었다. 오른쪽 팔뚝에는 아마추어가 그린 것처럼 조잡한 용인지 잉어인지 모를 문신이 희미하게 보였고 신발은 어디서 훔친 건지 더러운 명품 짝퉁 운동화를 신고 있더군. 눈매는 더럽기 짝이 없고 말투는 아나무인에 아주 싸가지가 없었어. 내가 평생 본 놈들 중에 가장 질이 안 좋은 양아치다. 그는 마치 김철수의 영혼까지 꿰뚫어 본 듯 그의 외모뿐만 아니라 그의 천박한 성품까지 경멸감을 담아 묘사했습니다. 그 버러지 같은 놈이 방금 전 오후 5시경 시민 공원 중앙 화장실에서 버젓이 담배를 쳐 피우고 있기에 내가 제지를 했더니 나한테 온갖 쌍욕을 퍼붓고 행패를 부리다가 공원 서문 쪽으로 도망쳤다. 박 서장은 자신이 당한 일을 숨김없이 그러나 분노를 억누르며 객관적인 사실처럼 전달했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더욱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로 명령을 이어갔습니다. 지금 당장 관내 모든 가용 인력을 총동원해서 이 자식을 찾아내도록. 강력계 형사들은 물론이고 기동대, 방범 순찰대까지 전부 투입해 CCTV 분석팀은 공원 주변 모든 CCTV 영상을 샅샅이 뒤져서 놈의 도주 경로와 현재 위치를 1시간 안에 파악해서 나에게 직접 보고하도록 하고 탐문조는 놈의 인상착의를 토대로 공원 주변 PC방, 당구장, 술집, 편의점 등 놈이 갈 만한 곳을 샅샅이 뒤져서 반드시 찾아내도록. 휴대폰 위치 추적이 가능하다면 그것도 병행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오늘 밤 안으로 그놈을 내 눈앞에 데려와야 한다. 그의 명령은 단순한 지시를 넘어선 거의 계엄령에 가까운 수준이었습니다. 경찰서의 모든 역량을 오직 김철수 한 명을 잡기 위해 집중시키겠다는 것이었죠. 백 반장은 서장의 분노가 얼마나 극심한지 깨닫고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지만 감히 토를 달 생각은 하지 못했습니다. 네, 서장님. 즉시 모든 인력을 동원하여 수색 작전을 개시하겠습니다. 박 서장은 아직 할 말이 남았다는 듯
더욱 싸늘한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그놈을 찾거든 곱게 데려올 생각은 하지 마라. 놈이 조금이라도 반항하거나 도주하려 하면 그 자리에서 공무집행 방해 현행범으로 간주하고 강압적으로 제압해서라도 반드시 연행해. 연행 과정에서 약간의 사고가 발생하는 것 정도는 내가 눈 감아줄 수 있다. 아니, 오히려 그 편이 더 좋을지도 모르겠군. 그리고 경찰서로 데려오면 다른 놈들하고 섞어놓지 말고 곧바로 내 방으로 직행시켜. 내가 직접 그놈 면상을 보면서 아주 특별한 교육을 시켜줘야 하니까. 그의 말 속에는 김철수에게 법적인 처벌 이상의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는 섬뜩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백 반장에게 다시 한번 강력하게 경고했습니다. 백 반장, 이번 일은 내 개인적인 짓이다. 절대 외부로 새어나가서는 안 된다. 만약 그놈을 놓치거나 혹은 이 일이 내 귀찮은 문제로 이어진다면 자네뿐만 아니라 강력계 전체가 내 손에 살아남지 못할 줄 알아. 명심하고 즉시 실행하도록. 네, 서장님, 목숨 걸고 완수하겠습니다. 절대 서장님께 누를 끼치는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백 반장은 비장함마저 느껴지는 목소리로 충성을 맹세하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백 반장은 전화를 끊자마자 즉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강력계 사무실 전체가 떠나가라 소리쳤습니다. 전원 비상. 지금 당장 서장님 특명이 떨어졌다. 모두 즉시 장비 챙겨서 연병장으로 집합. 강력계 형사들은 갑작스러운 비상 소집 명령에 어리둥절했지만 백 반장의 살벌한 표정과 서장님 특명이라는 말에 군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강력계 형사들뿐만 아니라 기동대 병력까지 동원되어 남부경찰서 앞마당은 순식간에 살벌한 기운으로 가득 찼습니다. 백 반장은 박 서장으로부터 전달받은 김철수의 인상착의와 예상 도주로 그리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오늘 밤 안으로 잡아오라는 서장의 엄명을 팀원들에게 전달했습니다. 형사들의 눈빛이 비장하게 빛났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상관이자 절대 권력자인 박 서장의 분노를 잠재우기 위해 그리고 혹시라도 임무에 실패했을 경우 닥쳐올 후폭풍을 피하기 위해 그야말로 눈에 불을 켜고 김철수라는 이름 모를 청년을 찾아 나설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서장실로 돌아온 박동철 서장은 자신의 고급 가죽 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싸늘하게 굳어 있었지만 그의 마음속에서는 이제 곧 벌어질 복수국에 대한 차가운 기대감이 피어오르고 있었지요. 그는 백 반장과 강력계 형사들의 능력을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김철수라는 하룻강아지가 경찰 조직 전체가 움직이는 이 거대한 포위망을 빠져나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확신했죠. 그는 자신의 권력을 이용하여 한 개인의 인생을 쥐고 흔들 수 있다는 사실에 짜릿한 쾌감마저 느끼는 듯 했습니다. 그는 책상 서랍에서 아까 주머니에 넣어두었던 김철수가 버린 담배꽁초가 담긴 손수건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마치 전리품이라도 되는 듯 바라보며 입가에 다시 한번 잔인하고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어리석은 놈, 감히 내까짓게 누굴 건드렸는지 이제 곧 알게 될 거다. 아주 혹독하게 말이다. 그의 조용한 속삭임은 김철수에게 다가올 끔찍한 미래를 예고하는 저승사자의 목소리처럼 섬뜩하게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김철수는 친구들과 헤어져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PC방에서 게임을 하며 잠시 잊었던 공원 화장실에서의 불쾌한 기억이 다시금 떠올라 그의 기분을 잡치게 만들었지요.
아, 신발 생각할수록 열받네. 그 늙은이 뭐하는 놈이야? 별 미친놈 다 보겠네. 그는 혼잣말로 욕설을 내까리며 아까의 상황을 곱씹었습니다. 물론 그 늙은이의 살벌했던 눈빛과 섬뜩한 분위기가 마음에 걸리기는 했지만 그는 애써 그 불안감을 떨쳐버리려 했습니다. 설마 그 영감탱이가 진짜 경찰에 신고라도 했겠어? 해봤자 벌금이나 좀 내면 그만이지. 뭘 쫄아? 그는 스스로를 그렇게 합리화하며 대수롭지 않게 여기려 했지만 마음 한구석의 찝찝함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지금 이 순간 자신을 잡기 위해 남부경찰서의 모든 가용 인력이 총동원되어 거대한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백반장의 지휘 아래 강력계 형사들과 기동대 병력은 그야말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습니다. CCTV 분석팀은 공원 주변과 시내 주요 도로의 방범 카메라 영상들을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김철수의 이동 경로를 추적해 나갔습니다. 다행히 김철수는 별다른 생각 없이 평소 자신이 다니던 길을 따라 이동하고 있었기에 그의 동선을 파악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는 공원 서문을 빠져나와 시내 번화가 방향으로 걸어갔고 친구들과 만난 PC방 건물의 위치까지 정확하게 특정되었지요. 탐문조 역시 주변 상인들과 행인들을 상대로 김철수의 인상착의를 제시하며 그의 행방을 쫓았습니다. 워낙 눈에 띄는 행색과 불량한 태도, 탓에 그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제법 있었고 그들의 증언은 김철수의 위치를 특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백반장은 김철수가 PC방 안에 있다는 보고를 받자마자 즉시 주변에 잠복조를 배치하고 추가 지원 병력을 요청했습니다. 그는 박 서장에게 현재 목표물 PC방 내부에 은신 중인 것으로 확인. 주변 완전 포위 완료. 검거 시점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중간 보고를 올렸고 박 서장은 좋아. 놈이 밖으로 나올 때까지 절대 놓치지 말고 감시해. 그리고 나오거든 내가 지시한 대로 처리하도록. 이라는 짧고 단호한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이제 김철수는 그야말로 도간에 든 쥐 신세였습니다. 그가 PC방 문을 열고 나오는 순간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차가운 현실의 벽 그리고 벗어날 수 없는 법의 그물이 될 것이었습니다. 몇 시간 동안 PC방에서 시간을 죽이던 김철수는 마침내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왔습니다. 밤새 게임을 한 탓에 눈은 충혈되었고 몰골은 더욱 피곤하고 퀭해 보였지요. 그는 찌뿌둥한 몸을 풀며 기지개를 켜고 다시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 입에 물었습니다. 그리고 라이터를 찾으려고 주머니를 뒤적이는 바로 그 순간 그의 앞뒤 좌우에서 갑자기 건장한 체격의 사내 서너 명이 나타나 순식간에 그를 에워쌌습니다. 김철수는 너무나 갑작스러운 상황에 깜짝 놀라 잠시 얼어붙었습니다. 사내들은 모두 약속이나 한 듯 검은색 점퍼 차림의 짧은 머리를 하고 있었고 그들의 눈빛은 한결같이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누가 봐도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지요. 김철수 씨 맞으시죠? 그중 가장 험악하게 생긴 사내, 바로 백반장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김철수는 순간적으로 아차 싶었지만 애써 태어난 척하며 반문했습니다. 누군데요? 왜 남의 이름을 함부로 불러요? 백반장은 그의 품 안에서 번쩍이는 경찰 신분증을 꺼내 그의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남부경찰서 강력계 형사 반장 백승호다. 내 놈이 오늘 오후에 시민공원 화장실에서 벌인 짓거리 때문에 우리가 왔다. 그의 목소리에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었고 그의 눈빛은 김철수를 완전히 제압하고 있었습니다.
김철수는 강력계 형사라는 말과 화장실이라는 단어를 듣는 순간 온몸의 피가 싸늘하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설마 그 늙은이가 진짜? 그의 머릿속이 복잡하게 얽혀 들어가는 찰나 백반장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공공장소 흡연 및 쓰레기 무단 투기, 그리고 어른에 대한 모욕 혐의로 널 조사해야겠다. 그리고 지금 내 놈 주머니에 그거 담배 아니냐? 길거리에서 또 피우려고? 아주 상습범이구만. 그는 김철수가 미처 불을 붙이지 못한 담배를 빼앗아 바닥에 던져버렸습니다. 얌전히 따라와라. 괜히 저항하다가 공무집행 방해죄까지 추가해서 콩밥 처먹고 싶지 않으면. 백반장의 말은 단순한 요구가 아닌 거부할 수 없는 명령이었습니다. 김철수는 이제 자신이 완전히 잘못 걸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 남아있던 마지막 반항심과 오기가 그를 다시 한번 어리석은 행동으로 이끌었습니다. 신발, 내가 뭘 잘못했는데 잡아가? 그리고 아까 그 늙은이가 시켰냐? 그 개자식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김철수는 형사들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그들을 밀치고 도망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허술한 움직임은 이미 모든 상황을 예상하고 있던 베테랑 형사들의 상대가 되지 못했습니다. 형사들은 순식간에 그의 양팔을 낚아채 뒤로 꺾었고 그의 몸을 바닥에 내리꽂았습니다. 아! 김철수는 숨막히는 고통에 비명을 질렀지만 형사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의 등 뒤로 차가운 수갑을 채웠습니다. 주변을 지나가던 행인들이 이 광경을 보고 놀라 수군거렸고 몇몇은 스마트폰으로 이 장면을 촬영하기까지 했습니다. 김철수는 극도의 고통과 수치심 속에서 몸부림쳤지만 그의 저항은 점점 더 힘을 잃어갔습니다. 그는 결국 공무집행 방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는 상태로 어두운 승합차 뒷좌석에 짐짝처럼 던져졌습니다. 차 문이 닫히고 엔진이 걸리는 소리가 들리자 그는 비로소 자신이 이제껏 경험해보지 못한 진짜 지옥으로 끌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절망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밤거리의 불빛들이 마치 그의 암담한 미래를 비웃는 듯 했습니다. 자신을 둘러싼 사내들이 남부경찰서 강력계 형사라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 김철수의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버리는 듯 했습니다. 경찰? 그것도 강력계? 왜 나한테? 그는 잠시 상황 파악이 되지 않아 어리둥절했지만 이내 형사들의 싸늘하고 위압적인 눈빛 앞에서 현실을 직감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나 해프닝이 아니었습니다. 명백히 자신을 노리고 온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배후에는 아까 공원 화장실에서 만났던 살벌한 눈빛의 그 늙은이가 있다는 불길한 예감이 그의 뇌리를 강타했지요.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두려움을 감추기 위해 오히려 더 큰 소리로 허세를 부리며 반항하기 시작했습니다. 뭐, 공공장소 흡연? 쓰레기 투기? 웃기지 마. 내가 언제 그랬는데? 증거 있어? 그리고 불신 검문? 내가 무슨 죄 졌다고 검문을 해. 이 신발놈들아. 김철수는 형사들에게 거친 욕설을 퍼부으며 그들의 재질을 뿌리치려 했습니다. 그는 있는 힘껏 몸부림치며 형사들의 포위망을 뚫고 도망치려 했지요. 아, 시발, 이거 안 나? 내가 누군지 알고 지금 이따위로 구는 거야. 너희 다 옷 벗고 싶어 환장했냐? 우리 아빠가 변호사 부르면 너희 다 X 되는 거야. 알아? 그는 자신의 아버지가 마치 대단한 권력자라도 되는 것처럼 거짓말까지 섞어가며 형사들을 협박하려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어설픈 허세와 저항은
산전수전 다 겪은 베테랑 강력계 형사들 앞에서는 그저 가소로운 발악에 불과했습니다. 형사들은 김철수의 저항을 예상이라도 했다는 듯 아주 침착하고도 신속하게 그를 제압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명의 형사가 순식간에 그의 양팔을 낚아채 뒤로 꺾었고 다른 한 명의 형사는 그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습니다. 아! 김철수는 아스팔트 바닥에 그대로 나뒹굴며 고통스러운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는 바닥에서 버둥거리며 다시 일어나려 했지만 형사들은 그의 등 위로 올라타 무릎으로 그의 목과 허리를 강하게 짓눌렀습니다. 숨쉬기조차 힘든 압박감과 고통 속에서 김철수는 거의 정신을 잃을 지경이었지요. 신발 나놓으라고 이 개놈들아. 그는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내 발악했지만 그의 저항은 오히려 형사들의 제압 강도를 높일 뿐이었습니다. 차갑고 단단한 수갑이 그의 손목에 철컥하고 채워지는 소리가 들렸을 때 김철수는 비로소 자신이 완전히 잘못 걸렸다는 것을, 그리고 이제 더 이상 빠져나갈 수 없다는 것을 처절하게 깨달았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분노와 고통, 그리고 뒤늦은 후회가 뒤섞인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사이 주변에는 어느새 많은 구경꾼들이 몰려들어 이 소란스러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리며 김철수를 향해 손가락질을 했고 몇몇은 스마트폰을 꺼내 들어 이 불명예스러운 체포 장면을 촬영하기까지 했습니다. 김철수는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경멸과 조롱의 시선 속에서 극도의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그는 얼굴을 땅에 파묻고 싶을 만큼 창피했지만 꼼짝없이 제압당한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지요. 그는 자신이 왜 이런 수모를 당해야 하는지, 그리고 자신을 이렇게 만든 그 늙은이에 대한 증오심으로 이를 갈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자신이 건드린 상대가 누구인지, 그리고 자신에게 앞으로 어떤 끔찍한 일들이 기다리고 있는지 상상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형사들은 저항 의지를 완전히 상실한 김철수를 거칠게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의 옷은 흙먼지로 더러워졌고 얼굴과 팔에는 바닥에 긁힌 상처에서 피가 배어 나오고 있었지요. 형사들은 그런 그의 모습에 조금의 동정심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험악한 표정으로 그의 팔을 잡아 끌며 골목길에 대기하고 있던 눈에 띄지 않는 검은색 승합차로 그를 밀어 넣었습니다. 얌전히 쳐들어가, 이 자식아. 차 안은 어둡고 답답했습니다. 딱딱한 플라스틱 의자와 차가운 철제 창살은 그가 이제 죄수나 다름없는 신세가 되었음을 실감하게 했지요. 차 문이 쾅 하고 닫히는 소리는 마치 지옥의 문이 닫히는 소리처럼 그의 귓가에 섬뜩하게 울렸습니다. 그는 차창 밖으로 빠르게 멀어져가는 익숙한 거리 풍경을 보며 막연한 불안감과 함께 이제껏 경험해보지 못한 종류의 깊은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승합차 안에서 김철수는 한동안 분노와 공포에 번갈아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체포한 형사들에게 계속해서 욕설을 퍼붓고 난동을 부리기도 했고 때로는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며 잘못했다고 빌기도 했습니다. 신발, 너희 두고 봐. 내가 나가기만 하면 너희 다 죽여버릴 거야. 아니,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제가 다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네. 그의 감정은 극과 극을 오가며 불안정하게 요동쳤습니다. 하지만 앞 좌석에 앉은 형사들은 그의 그런 모습에 전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마치 벌레 보듯 그를 힐끗 쳐다볼 뿐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서로 필요한 말만 주고받으며 묵묵히 운전만 할 뿐이었지요. 그들의 철저한 무시는 김철수를 더욱 비참하고 무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문득 아까 화장실에서 만났던 그 늙은이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평범해 보였지만 어딘지 모르게 섬뜩했던 그 눈빛, 그리고 자신에게 내뱉었던 차가운 경고. 내가 누군지 곧 알게 될 거다. 아주 뼈저리게 말이지. 설마 그 늙은이가 정말 경찰과 관련 있는 사람일까? 아니, 어쩌면 더 높은 사람일 수도. 그런 생각이 들자 김철수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자신의 어리석었던 행동을 뒤늦게 후회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언제나 너무 늦게 찾아오는 법이지요. 이제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앞으로 자신에게 닥쳐올 미지의 공포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떨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승합차는 밤의 어둠을 가르며 그를 기다리고 있는 남부경찰서, 그리고 그곳의 무서운 주인인 박동철 서장을 향해 거침없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겁없던 청춘은 이제 막 그 끝을 향해 내달리고 있었습니다. 요란한 사이렌 소리도 없이 검은색 승합차는 조용히 남부경찰서 지하 주차장으로 미끄러져 들어갔습니다. 차가 멈춰 서자마자 형사들은 김철수를 거칠게 끌어내렸고 그의 양팔을 단단히 붙잡은 채 경찰서 내부로 압송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서 내부는 바깥의 어둠과는 달리 환한 형광등 불빛으로 대낮처럼 밝았지만 김철수에게는 그 밝음이 오히려 더 차갑고 위압적으로 느껴졌지요. 복도를 지나는 다른 경찰관들은 연행되어 오는 김철수의 초라하고 겁에 질린 모습을 힐끗 쳐다보며 못마땅한 표정을 짓거나 혹은 동료 형사들과 무언가 수군거리며 지나갔습니다. 김철수는 그들의 시선 하나하나가 마치 날카로운 바늘처럼 자신을 찌르는 듯한 극도의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한때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날뛰던 그의 오만함은 이제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오직 겁에 질린 어린 짐승 같은 모습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강력계 사무실 앞 복도에 있는 딱딱한 플라스틱 의자에 털썩 주저앉혀졌습니다. 형사 한 명이 그의 앞에 서서 그의 인적 사항과 사건 경위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서류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름 김철수, 나이 22, 주소는 오늘 오후 5시경 시민 공원 화장실 내 흡연 및 담배꽁초 무단 투기, 이를 제지하는 시민에 대한 모욕 및 협박, 이후 길거리 흡연 및 쓰레기, 무단 투기, 그리고 경찰관의 정당한 불신 검문에 불응하고 욕설 및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 방해 현행범으로 체포맞나? 형사의 딱딱하고 사무적인 목소리가 그의 귓전을 때렸습니다. 김철수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하고 그저 고개를 푹 숙인 채 바닥만 내려다볼 뿐이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이제 나는 어떻게 되는 걸까? 그 늙은이는 대체 누구일까? 혹시 내가 정말 큰 잘못을 저지른 건 아닐까? 하는 불안과 공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서류 작성을 마친 형사는 김철수에게 잠시 기다리라고 말하고는 그의 사건 파일을 들고 복도 끝에 있는 육중한 문으로 다가갔습니다. 그 문 위에는 경찰서장실이라는 명패가 붙어 있었지요. 형사가 문을 노크하고 안으로 들어가자 김철수의 심장은 더욱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서장실? 왜 나를 서장실로? 그는 불길한 예감에 온몸이 떨려왔습니다. 잠시 후 형사가 서장실에서 나와 그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야, 너. 서장님께서 직접 너를 보시겠단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따라와. 가서 쓸데없는 소리하거나 깽판 부릴 생각은 추호도 하지 마라. 내 인생 아주 X되는 수가 있으니까. 형사의 목소리에는 전에 없던 경고와 함께 서장에 대한 깊은 두려움 같은 것이 묻어 있었습니다.
김철수는 형사에게 이끌려 다리가 후들거리는 것을 애써 참으며 서장실 문 앞까지 걸어갔습니다. 그의 등에서는 식은땀이 폭포수처럼 흘러내렸고 심장은 금방이라도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처럼 격렬하게 뛰고 있었지요. 제발 제발 내가 아는 그 늙은이만 아니기를 그는 속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형사가 서장실 문을 다시 한번 노크하고는 서장님, 김철수 데려왔습니다. 라고 보고했습니다. 안에서는 들어오라고 해. 라는 낮고 차가운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김철수는 온몸의 털이 곤두서는 듯한 섬뜩함을 느꼈습니다. 너무나도 익숙한, 아니, 잊으려야 잊을 수 없는 바로 그 목소리였기 때문입니다. 형사가 문을 열고 김철수를 안으로 들여보냈습니다. 서장실 내부는 생각보다 넓고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차갑고 권위적인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방 한가운데 놓인 크고 육중한 서장 책상 뒤편의 가죽 의자에 한 남자가 등을 돌린 채 창밖의 야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김철수는 숨을 죽이고 그 남자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제발 아니기를, 제발 자신이 아는 그 늙은이가 아니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하지만 그의 바람은 곧 산산조각 나고 말았습니다. 의자에 앉아있던 남자가 천천히 몸을 돌려 그를 마주 보았기 때문입니다. 김철수는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눈앞에 서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몇 시간 전 공원 화장실에서 자신과 지옥 같은 신경전을 벌였던 바로 그 꼰대 늙은이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모습은 아까 공원에서 봤던 허름한 등산복 차림의 평범한 노인네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제 각 잡힌 경찰 정복 상의를 입고 있었고 그의 어깨에는 번쩍이는 경찰 최고위 계급장이 달려 있었으며 그의 가슴에는 경찰서장 박동철이라는 이름표가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박 서장은 아무런 표정 변화 없이, 아니, 오히려 그의 입가에는 잔인하리만치 차가운 미소마저 머금은 채 의자에 앉아 벌벌 떨고 있는 김철수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김철수는 그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지고 시간이 멈춰버린 듯한 극심한 충격과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그의 머릿속이 완전히 하얗게 비어버렸고 온몸의 피가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 제대로 서 있을 수조차 없었지요. 그는 자신이 얼마나 엄청나고도 끔찍한 실수를 저질렀는지, 그리고 자신이 감히 누구에게 함부로 대들고 모욕했던 것인지를 깨닫는 순간 숨 쉬는 것조차 잊어버린 듯 했습니다. 그의 눈앞에 서 있는 것은 단순한 경찰서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바로 자신에게 지옥을 선사할 분노한 저승사자 박이었던 것입니다. 그의 겁없던 인생은 이제 막 가장 처절하고도 끔찍한 방식으로 종말을 고하고 있었습니다. 박동철 서장은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나 마치 먹잇감을 앞에 둔 굶주린 맹수처럼 김철수에게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그의 발걸음 소리는 이상하리만치 조용한 서장실 안에서 섬뜩하게 울려 퍼졌고 그 소리가 들릴 때마다 김철수의 온몸은 경기를 일으키듯 움찔거렸지요. 그는 이미 공포에 질려 아무런 생각도 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저 본능적으로 몸을 웅크린 채 다가올 재앙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떨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마침내 박 서장은 김철수의 코앞까지 다가와 멈춰 섰습니다. 그는 허리를 숙여 김철수의 얼굴을 바로 눈앞에서 마주보며 지옥의 밑바닥에서 울려오는 듯한 낮고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조금의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지만 듣는 이의 영혼까지 얼어붙게 만드는 듯한 냉혹함이 담겨 있었지요. 내 놈 아까 나한테 뭐라고 짓거렸지?
다시 한번 짓거려봐라. 내 주둥이로 직접. 어디 한번 들어보자. 박 서장의 말에 김철수는 고개를 세차게 내저으며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서 서장님,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미쳤었나 봅니다. 제가 감히 서장님이신 줄도 모르고 그런 엄청난 막말을. 그는 말을 제대로 잇지 못하고 그저 끄끄거리며 눈물만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박 서장은 그의 눈물에 조금도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더욱 싸늘한 표정으로 김철수의 턱을 거칠게 잡아 올리며 그의 눈을 똑바로 마주 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마치 시베리아의 혹한처럼 차갑고 잔인했습니다. 시끄러워. 이 버러지만도 못한 놈아. 내 놈의 그 더러운 눈물 따위 보고 싶지 않다. 내가 묻는 말에나 똑바로 대답해. 아까 나한테 뭐라고 했냐고. 늙은 놈? 꼰대? 내 놈 부모가 그렇게 가르치더냐? 아니면 원래부터 내 놈 종자가 그렇게 글러먹은 거냐? 박 서장의 입에서는 경찰서장이라고는 믿기 힘든 거친 욕설과 폭언이 쉴 새 없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는 김철수의 머리채를 움켜쥐고 흔들며 소리쳤습니다. 다시 한번 짓거려 보라고 했지. 내 놈 주둥이가 어디까지 함부로 놀아나는지 내가 직접 확인해야겠다. 어서. 그의 강압적인 태도와 살기 어린 눈빛에 김철수는 거의 실신할 지경이었습니다. 그는 공포에 질려 덜덜 떨며 울음 섞인 목소리로 아까 자신이 내뱉었던 말들을 힘겹게 반복해야 했습니다. 늙은 개 같은 꼰대. 그 말을 내뱉는 순간 김철수는 극도의 수치심과 함께 자신의 목숨이 여기서 끝날지도 모른다는 생생한 공포를 느꼈습니다. 이게만도 못한 놈이 정말. 박 서장은 김철수의 대답을 듣고는 어이가 없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리더니 이내 그의 뺨을 손바닥으로 강하게 후려쳤습니다. 짝! 하는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김철수의 고개가 옆으로 돌아갔고 그의 입에서는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의 뺨은 금세 벌겋게 부어올랐고 입가에서는 비릿한 피 냄새가 흘러나왔지요. 내까진 양아치가 겁대가리 없이 누굴 건드렸는지 이제 좀 알겠냐? 박 서장은 바닥에 쓰러져 신음하는 김철수를 발길로 툭툭 차며 경멸스럽게 말했습니다. 내 놈 같은 사회의 쓰레기는 법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 그냥 아주 밟아 죽여버려야 하는데 오늘은 내가 특별히 법의 무서움을 가르쳐주마. 박 서장은 즉시 인터폰으로 백승호 반장을 호출했습니다. 잠시 후 백 반장이 서장실로 들어오자 그는 바닥에 쓰러져 있는 김철수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명령했습니다. 백 반장, 저 버러지 같은 놈한테 적용할 수 있는 법 조항이란 법 조항은 모조리 다 찾아내. 공공장소 흡연, 담배꽁초 및 쓰레기 무단 투기, 노상 방뇨, 무단횡단, 그리고 특히 경찰관 모욕 및 공무집행 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아주 철저하게 조사해서 법정 최고형을 때릴 수 있도록 준비해. 과태료고 범칙금이고 뭐고 전부 최고액으로 부과하고 공무집행 방해는 구류든 집행유예 없는 실형이든 뭐든 가장 무겁게 처벌받도록 만들란 말이다. 알았나? 백 반장은 박 서장의 살벌한 명령에 등골이 오싹했지만 감히 반문할 생각은 하지 못하고 즉시 대답했습니다. 네, 서장님.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그 후 김철수에게는 말 그대로 지옥 같은 시간들이 펼쳐졌습니다. 그는 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되어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아야 했고 담당 형사들은 박 서장의 지시에 따라 그의 사소한 잘못 하나하나까지 들춰내어 죄목을 추가했습니다. 그는 변호사를 선임하려 했지만 국선 변호인 외에는 누구도 선뜻 그의 변호를 맡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부모님 역시 아들의 소식을 듣고 경찰서로 달려왔지만 박 서장의 서슬퍼런 기세와 아들의 엄청난 죄목 앞에서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고 발만 동동 구르다 돌아가야 했습니다. 결국 김철수는 자신이 저지른 모든 죄목에 대해 법이 정한 최고 수준의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엄청난 액수의 벌금과 과태료는 물론이고 공무집행 방해죄가 인정되어 당기지만 실형에 해당하는 구류 처분까지 받게 되었지요. 그는 차갑고 어두운 유치장 안에서 자신의 어리석었던 행동을 뼈저리게 후회하며 눈물을 흘렸지만 이미 모든 것은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구류 기간을 마치고 풀려난 김철수의 모습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예전의 오만함과 반항심 대신 깊은 공포와 불안감만이 가득했지요. 그는 경찰서 문을 나서면서도 혹시나 박 서장이 자신을 지켜보고 있을까 두려워 고개조차 제대로 들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때 경찰서 정문 앞에 서 있던 검은색 세단의 뒷좌석 창문이 스르륵 내려가고 박 서장이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응시했습니다. 그리고는 나지막하지만 그의 영혼까지 얼어붙게 만드는 목소리로 마지막 경고를 날렸습니다. 꺼져라, 버러지 같은 놈. 다시는 내 관할 구역에서, 아니, 내 눈에 띄는 그 어떤 곳에서도 얼쩡거리지 마라. 다음에 내 놈이 내 눈에 또 띄게 된다면 그땐 정말 내 놈이 숨쉬는 이 공기마저 아깝게 만들어주마. 그 말을 끝으로 세단의 창문은 다시 올라갔고 차는 소리 없이 미끄러져 사라졌습니다. 박동철 서장의 검은색 세단이 밤의 어둠 속으로 완전히 사라진 후에도 김철수는 한참 동안이나 경찰서 앞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 위에 얼어붙은 듯 미동도 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의 동공은 풀려 있었고 귓가에는 방금 전 박 서장이 내뱉었던 살얼음 같은 마지막 경고만이 끊임없이 메아리치는 듯 했지요. 다시는 내 눈에 띄지 마라. 다음번엔 이 정도로 안 끝난다. 그 말은 단순한 협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남은 인생 전체를 올가맬 끔찍한 저주이자 벗어날 수 없는 낙인과도 같았습니다. 그는 온몸의 힘이 완전히 빠져나가는 듯한 극심한 허탈감과 함께 이제껏 경험해보지 못했던 종류의 깊고 어두운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자신이 경찰서 유치장에서 며칠간의 끔찍한 시간을 보내고 막대한 벌금과 함께 풀려난 이 순간이 결코 끝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본능적으로 직감했습니다. 어쩌면 진짜 지옥은 박동철이라는 악마의 소나기에서 벗어난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되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극심한 공포감이 그의 온 영혼을 잠식해 들어왔습니다. 그의 앞날에는 이제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캄캄한 어둠만이 드리워져 있는 듯 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그는 마침내 후들거리는 다리에 간신히 힘을 주어 비틀거리며 경찰서 정문을 빠져나왔습니다. 밤거리는 여전히 자동차 불빛과 네온 사인으로 휘황찬란했지만 그의 눈에는 그 모든 것이 마치 먼 나라의 풍경처럼 아득하고 비현실적으로만 보였지요. 그는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아무런 생각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발길 닿는 대로 어둠이 짙게 깔린 밤거리 속으로 정처 없이 걸어갈 뿐이었습니다. 그의 걸음걸이는 더 이상 예전에 오만방자했던 불량 청년의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잔뜩 겁에 질려 주변을 두리번거리고 작은 소리에도 움찔거리며 어깨를 움츠리는 그의 모습은 세상에서 가장 비참하고 초라한 패배자의 모습 그 자체였지요. 그의 찢어진 옷가지와 흙먼지 묻은 얼굴, 그리고 멍든 눈가는 그가 방금 전까지 겪었던 지옥 같은 시간들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의 인생에는
이제 경찰서장에게 제대로 밑보인 놈이라는 결코 지워지지 않을 끔찍한 주홍글씨가 새겨진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좁은 지역 사회에서 그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나갈 것이고 그는 앞으로 어디를 가든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경멸 어린 시선을 감수하며 살아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변변한 기술 하나 없는 그가 전과 기록까지 달고 제대로 된 직장을 구하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려울 것이고 설령 구한다 하더라도 언제 다시 박 서장의 그림자가 그의 삶을 덮쳐올지 모른다는 불안감 속에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의 어리석었던 객기와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은 그의 남은 인생 전체를 암울한 그림자 속에 가두어 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함부로 날뛰던 겁없는 청춘이 지옥에서 온 듯한 악명 높고 무자비한 경찰서장의 분노를 산 결과였습니다. 그의 처참한 몰락은 보는 이로 하여금 통쾌함과 함께 동시에 권력의 무서움과 인생의 덧없음에 대한 서늘한 공포마저 느끼게 하는 그야말로 완벽하고도 처절한 정의 구현의 순간이었습니다. 김철수의 남은 삶은 아마도 그날 공원 화장실에서 자신이 내뱉었던 오만한 말들을 평생토록 후회하며 보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그가 치러야 할 혹독한 대가였습니다.